자, 위험물 기능장 일반화학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될 텐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일반화학이 뭐 이렇게 별도의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비중 있게 설명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일반화학은 기능장에 대한 수험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화학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진 않겠지만, 이제 위험물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 가시면 이제 물질의 상태와 변화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물질의 특성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물질의 특성.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질과 물체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 책에서도 일단 첫 번째 물질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물질은요, 공간을 채우고 질량을 갖는 것, 이렇게 책에서 정의가 되어 있죠. 결국 이제 부피와 질량을 동시에 가져야만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흔한 얘기로 나무나 쇠나 유리 같은 걸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만들어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화학에서는요, 이 물체보다는 이 물질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에 관련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성질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물질에 대한 성질. 물체 하게 되면 이제 물질을 가지고서 무게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물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물리 쪽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화학은 물질에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자, 첫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물리적 성질, 많이 들어보셨죠? 물리적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성질이 있어요.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변화할 때 나타나는 성질. 상태 변화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죠. 이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또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나타나는 어떤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밀도라든가, 그 다음에 끓는 점, 그 다음에 녹는 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상태 변화할 때 나타나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또 색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색이라든가 또는 용해도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태 변화할 때 생기는 현상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 그 물을 갖다 끓이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가 되죠. 그때 나타날 수 있는 끓는 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체일 때와 그 다음에 액체일 때 색깔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질의 고유 특성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상태만 변할 때 나타나는 성질을 우리가 물리적 성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 물리적 성질 중에서도 이제 상태 중에서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형태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단계, 녹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융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융해라고 하죠. 융해. 녹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기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기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기체에서 액체로 갈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액체화 된다 그래서 액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건 응고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피가 났을 때 멎으면 딱정이가 생기는 것처럼 이제 고체화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응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기체에서 액체, 고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승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드라이 아이스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이제 CO2죠. CO2인데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좀 유명한 상표 뭐 브랜드를 말하긴 좀 그렇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집에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드라이 아이스를 준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녹지 않게. 그때의 그 고체 덩어리가
바로 CO2가 되는데 그 드라이 아이스는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그 공기 중으로 기화돼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승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금방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체에서 액체로 되려면 이게 융해가 발생하려면 당연히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을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또 액체에서 기체로 가려고 해도 역시 열을 흡수해야만 바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근데 이제 기체에서 액체로 가거나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이때 어떤 일이 생겨요? 열을 방출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에스키모인들이 그 이글루 안에서 물을 뿌린단 말이에요. 물을 뿌리면 그 뿌린 물이 얼음이 되면서 열을 방출하게 돼요. 이해하시죠?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흡수했던 열이 다시 주변으로 열로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키모인들은 이글루 안에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리면 얼음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열이 방출되니까 이제 따뜻하게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고체나 액체나 기체에 대한 성질을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고체라고 하고 어떤 걸 액체라고 하고 어떤 걸 기체라고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우선 고체는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리고 액체는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체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 많이 줄었죠. 담배 연기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어디에 해당되나요?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또는 기체일까요?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흔히 담배 연기하면 여러분들은 기체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 연기는요, 기체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금방 설명드렸죠. 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유로운 애야, 자유로운 애. 기체 간에 분자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 있어요. 되게 멀리 있단 말이야. 사실은 기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기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체는 분자가는 거리가 되게 멀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기체가 아닌 거죠. 자, 따라서 담배 연기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력이란 말이에요. 인력. 그래서 담배 연기는 이것은 우리가 담배 연기를 이렇게 담배를 피다가 어떤 밀폐된 병 안에 넣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뚜껑 닫아놓으면 뚜껑에 이렇게 까맣게 뭐가 맺히잖아요. 그게 바로 담배 연기인데 바로 고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담배 연기가 고체라면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사라지는 순간 기체가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순간. 이 기체라는 놈이 그나마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식사하고 나서 뭐 이렇게 보리밥 같은 거 먹고 나면 우리 몸에서 이제 기체가 방출되죠.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 메탄가스가 우리 몸에서 방출이 되는데 흔히 이제 방귀라고 하죠. 방귀를 안 뀌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구상에. 이 메탄가스를 방출하는데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눈에 보이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방귀가 나왔어요. 그 엉덩이에서 뭔가 색깔이 나온다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행히 방귀도 메탄가스도 가스기 때문에, 기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방귀를 뀌고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자, 어떻든 그래서 기체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성질이죠. 자, 고체는 규칙이 있고 액체는 인력에 의해서, 근데 기체는 자유로운 상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책에서 이제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소방을 하는 사람들은 물의 이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은 인류가 최초로 불을 발견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할 또 기회가 생길 거예요. 자, 불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음식도 익혀 먹고 난방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게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불로 인해서 모아놓은 곡식이 타기도 하고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을 대적할 수 있는, 불을 제어할 수 있는 게 필요했던 건데 그 당시에 바로 물이 가장 좋았던 거죠. 그래서 물에 대한 성질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물은
이제 H2O라고 하는 화학기호를 쓰는데 교수님 드디어 이제 화학기호 나오는군요. 힘들지 않습니다.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모여 있는 게 바로 이제 물 H2O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물은요 우리가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서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현열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람당 100칼로리의 열을 발생하는 것이고 얼음의 융해열, 얼음은요 융해열이라고 표현하는데 80칼로리입니다. 그람당 80칼로리의 열이 필요한 거고 기화가 되려면 539칼로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의 기화열. 이 현존하는 액체 중에서 기화열이 가장 높은 게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소화약제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음의 비열이 약 0.5 칼로리 퍼 그램 도시가 되겠고 수증기가 0.47에서 0.5 칼로리 퍼 그램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뭘 좀 중요하게 알아두라고요? 물의 기화열, 자 539 칼로리 퍼 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물의 이런 현열이나 융이열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열량을 구하는 식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열량 구하는 거. Q는 MC 델타 T라고 하는 공식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고 그다음에 C는 비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T는 온도차가 되겠고요.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이제 시험에서 가끔 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물리적 성질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있죠. 물질에 있어서 화학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성질은요, 물질이 화학적 변화를 수반해야 알 수 있는 성질인데 화학적 변화가 생기면 그러니까 변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바로 화학적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정린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정린이라는 것을 태우게 되면 나중에 이제 타겠죠. 자, 종이 같은 걸 태우고 나면 재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시 원래의 종이로 되돌아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건 화학적 변화예요. 자, 보세요. 자, H2O라고 하는 그 얼음 덩어리가 만약에 H2O라고 하는 물로 변화가 되고 다시 H2O가 그 수증기가 됐다고 가정을 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간 거는 상태 변화만 된 거지 이 H2O라고 하는 성질 자체는 변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얼음에서 물로, 물에서 수증기로. 그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CH4라고 하는 메탄가스를 연소를 시켰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CO2하고 H2O가 됐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 이제 반응식을 완결하게 되면 여기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2몰 이렇게 여기가 탄소가 하나하고 수소가 4개니까 이렇게 2배 하고 산소가 4개니까 2배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메탄을 연소시키면 CO2와 H2O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타버린 이 경우를 다시 이쪽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메탄으로 다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피 같은 거, 인 같은 것도 만약에 연소를 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P2O5라고 하는 오산화인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5가 되는 건데 이 경우도 역시 인을 태워서 오산화인이 되고 나면 다시 오산화인 인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는 변화 전과 변화 후가 달라요. 근데 물리적 변화는 변화 전과 변화 후의 어떤 그런 성질은 똑같은데 물리적 상태 변화만 되는 것이 바로 물리적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물질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질의 분류. 자, 물질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자,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순물질과 그 다음에 혼합물로 나뉘게 됩니다.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순물질은 다시 또 단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화합물이라고 하는 걸로 나뉘게 돼요. 혼합물은 여기서 이제
균일 혼합물이 있고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사실상 이건 우리가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항은 순물질, 자, 순물질 중에서도 하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단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화합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주기율표 듣고 오셨죠. 제가 주기율표를 제일 먼저 듣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주기율표상에서 보면은 원소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 원소들이 하나로만 돼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O2하게 되면 산소가스인데 산소라는 원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단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수소가스 이런 거 있죠. 또는 금이라고 하든가 또는 백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호던소 물질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또 나누게 돼요. 뭐냐면 유기화합물이 있고 무기화합물이 있어요. 자, 이 화합물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뭐냐면 이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가 단체처럼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 화합물은 원소가 두 가지 이상으로 된 경우를 말하는 거야. 따라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기화합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KClO3 어떻게 돼요? 칼륨, 염소, 산소 세 가지죠. 그러니까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CH3Al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탄소, 수소, 알루미늄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화합물도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나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 탄소화합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무기화합물은 이건 탄소화합물이 아닌 거야. 비탄소. 그 보세요. 두 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탄소가 있고 여기는 탄소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기화합물, 얘는 유기화합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P4S3 황화린입니다. 이 경우에도 인과 S, 인과 황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합물이에요.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CH3OH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탄소, 수소, O, 산소, 수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두 가지 이상이야. 둘 다. 그러니까 화합물은 맞는데 위에는 탄소가 있고 아래는 탄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무기화합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기화합물. 자, 또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HClO4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예를 들어서 C6H4 그 다음에 C2죠. C2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H3에 NO2에 NO2에 NO2 그러면 탄소 두 개에 그 다음에 CH3에 NO2에 3. 되게 복잡하네요. 자, 이건 내가 왜 그랬는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도 보시면 수소, 염소, 산소 세 가지죠. 당연히 화합물입니다. 탄소, 수소, 질소, 산소 두 가지 이상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화합물. 그런데 여기에는 탄소가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자, 대체적으로요. 위험물이 이제 6가지로 나눠지는데 앞으로 할 겁니다. 물론 우리 기능장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능사나 산업기사를 통해서 다 공부하셨던 부분이에요. 기억을 조금 되짚어 보시면 자, 얘는 1류, 얘는 2류, 얘는 6류입니다. 대체적으로 1류, 2류, 6류는 무기화합물군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류 중에서도 있어요. 3류 중에서도 NaH라고 하는 거 얘도 나트륨, 수소로 되어 있는 거라서 이 경우에도 사실은 유기화합물이죠. 두 가지 이상 원소니까. 그래서 3류 일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류 일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거 어떻게 해요? 3류 중에 일부, 그 다음에 4류, 그 다음에 5류. 대체적으로 5류, 4류는 대부분 다 유기화합물로 되어 있고요. 1류, 2류, 6류도 대부분 다 유기화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3류만 절반 정도는 무기화합물, 절반 정도는 유기화합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순물질과 순물질 중에서도 단체와 화합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통해서 물질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뭐 혼합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단순히 섞여 있는 물질 뭐 이 정도만 보고 갈게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시면 이제
측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측정. 뭐냐면 밀도, 온도, 압력, 열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밀도가 되겠습니다. 밀도. 자,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해집니다.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해지는데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볼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스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그림도 그려놨죠.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하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트가 생기겠죠. 그걸 큐피드 화살을 쏘게 되면 아래는 V자, 위에는 M자.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밀도는요, 비중을 구할 때 되게 중요해요. 비중을 구할 때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 대한 게 나오는데, 온도는요, 다른 건 다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로 이제 섭씨 온도를 생각하잖아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하면 켈빈 온도가 됩니다. 절대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의 차이는 공학적으로는 절대 온도를 쓰는 거죠. 절대 온도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섭씨 온도와 켈빈 온도는 디그리 단계가 틀려요. 그래서 이 섭씨 0도 그러는 거하고 켈빈 0도 이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섭씨 0도의 얼음, 분자 간의 움직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절대 0도, 분자 간의 움직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섭씨 0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보기에는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절대 0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좀 더 내려가면 이제 마이너스 273.15도가 되면 섭씨 마이너스 273.15도가 되면 이때는 완전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움직임이 없는 온도를 절대 0도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섭씨 0도하고 절대 0도의 차이점. 섭씨 0도는 그래도 분자 간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절대 0도 하게 되면 분자 간의 움직임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량,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열량은 MC 델타 T로 구해진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기억해두고 다음 시간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